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쭉 마티즈 끌고 다니다가 이번에 벤츠를 뽑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디든 나가고 싶고 드라이브도 자주 하며 기분 전환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차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신 친정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답니다. 친정에서도 제가 만족해하며 차 타고 다니니 더없이 뿌듯해 하시고요. 분위기 다 좋은데 시어머니만 화병 나서 알아 누우셨네요. 솔직히 너무 꼬시고요. 이젠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린답시고 원하는 말과 행동 해드리기 싫습니다. 2년 전쯤 친정에서 갖고 계시던 땅을 하나 처분하셨습니다. 반씩 쪼개져 있던 땅이라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았었는데 개발 호재로 인해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땅 팔고 나서도 처리할 게 많아 한동안 관공서 들락날락 거리시더니 이제 현금화 제대로 되었다면서 저랑 제 동생에게 한턱 크게 쏘신다 하셨어요.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외국에 나가 살아보고 싶다면서 1억 지원받아 출국했고 저도 현금으로 받을까 하다가 그냥 차를 바꿔달라 부탁드렸지요. 제가 끌고 다니던 차는 구형 마티즈였고 결혼하면서 연식 7년짜리를 중고로 400만 원 정도에 샀던 거예요. 그걸로 아이들 등하원 시키고 동네 마트에 장도 보러 다니면서 잘 써왔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잔고장도 잦고 겉에 페인트도 벗겨지는 등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갔던 재작년부터 제가 회사를 관두었어요. 맞벌이로 일하던 시절에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면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외국 출장이 잦아 제가 동분서주하면서 아이들 케어 거의 혼자 다 하며 일했고 그 때문에 과로로 간 수치도 엄청 높아져 약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꼭 마티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낡은 몸뚱아리로 그래도 살겠다고 열심히 굴러다니는 모습이요. 그만큼 정도 들었고 의지도 많이 했던 제 차였지만 아이들 커가니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친정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4천만 원 정도 되는 국산 SUV를 이야기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이왕 바꿀 거 좋은 걸로 한번 타보라고 벤츠 세단 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집은 대출 하나 안 끼고 매매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제가 맞벌이 시절에 돈도 많이 모아둔 데다 남편 벌이도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어서 외제차 끌 정도의 여유가 되긴 했어요. 제 차도 진작 바꿨어야 했지만 제 고집스런 절약 정신으로 1년만 더 타자 1년만 더 하던 게 결국 연식 18년 차가 되어 간 거고요. 남편은 출퇴근이 고속도로 경유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소나타 타고 다니고 저는 동네에서 아이들 픽업해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마티즈를 고집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부모들 자동차에 대해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큰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 엄마는 아우디 끌고 다니네, 누구 아빠는 람보르기니네 말한다면서 식사 도중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 마티즈가 내심 창피하다는 걸 돌려 말한다는 것임을 깨달았기도 했고요. 저도 한 번쯤은 외제차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이랑 상의하다 결국 친정에서 해주신다는 벤츠 세단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절이라도 할 기세로 좋아하더군요. 여보, 내가 사무실에 말했더니 다들 나더러 처가덕 제대로 본다면서 부럽다고 하네. 그래도 내가 애들이랑 타고 다닐 거라고 넘보지 마. 당연하지. 나만 소나타 타고 다니는 거 안 그래도 마음 불편했었는데 그냥 주말에 나들이 갈 때 그 차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고 좋다. 장모님 최고, 장인어른 최고. 남편은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행복해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친정에서 차 받게 되었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그러냐? 잘 되었네. 사돈댁에서 너무 감사한 선물을 주셨다. 라고 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는데
시어머니만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차를 꼭 받아야겠니? 니들 형편으로도 충분히 하나 살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웬 외제차야? 국산도 좋은 거 많은데. 솔직히 어머님 그 말씀에 딱히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은은한 미소만 짓고 있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면서 외제차 한번 끌어보고 싶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타보는 거라며 소원 성취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팍 상하신 듯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너 결혼하면서 우리도 5천만 원 해준 거 몰라? 우리가 집에 보태라고 도와줄 땐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네,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더 해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시댁에서 딱 5천 가능하신다고 한 데다 친정에서 그 이상 해주면 시댁 면이 안 선다고 해서 양가 통일해서 받으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친정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아빠가 사업 활발히 하고 계시고 외가 쪽에서 엄마가 땅을 좀 많이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도 장녀라고 집도 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시댁에서 딱 잘라 5천씩만 해주자 하셔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 아쉬운 마음 채우신다고 살면서 친정에서 냉장고며 TV며 가전도 종종 바꿔주시고 애들 커가며 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등의 명목으로 몇백만 원씩도 받는 동안 시댁에서는 사실 거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집안이고 딱히 재산이 있진 않으시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저도 뭐 결혼할 사람의 집안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져가며 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저희 친정과 경제적인 차이가 좀 나도 딱히 불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아니 시어머니는 자격지심인지 열등감인진 몰라도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걸 무지하게 불편해하세요. 저희 친정엄마 카톡 프로필에 집 앞마당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올리신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귀엽더라. 안 사돈 카톡에서 봤어. 그런데 강아지보다 너네 친정 앞마당이 더 눈에 가더라. 이번에 조경 새로 하셨니? 뭐 분수도 하나 있네? 네, 저희 애들 놀러오면 물고기도 보고 분수도 보면서 재밌게 놀으라고 올겨울에 공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이 외가 가면 좋아하겠네. 어쩐지 강아지보다 집 앞마당을 더 잘 보이시게 찍은 것 같아.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찍으신 거겠지? 네? 설마요. 어머님은 그렇게 농담이랍시고 말씀하셨지만 딱 봐도 비꼬시는 말투였죠. 그리고 저희 집 가끔 놀러 오시면서 이것저것 둘러보시며 가전에 대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TV를 이번에 몇 인치로 바꾼 거야? 70인치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니네 집 TV가 몇 인치인지도 몰라? 아, 친정에서 이번에 보내주신 거라서요. 친정 바꾸는 김에 저희 집 것도 같이 사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 하시더니 입을 삐쭉 내미시며 별 몇 년 되지도 않은 TV를 또 바꿔줘. 잘만 보고 있는 걸 오만 생색을 다 내네. 라고 중얼거리시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불쾌했죠.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색이요? 저는 분명히 생색이란 단어를 들었는데 어머님은 아니라고 잡아 떼시더군요.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고? 아니, 내 말은 TV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왜 또 바꿔주셨냐 이 말이야. 그리고 니들이 TV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친정에 사달라 그래? 저 친정에 뭐 사달라고 말씀드린 적 단연코 한 번도 없고요. 저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친정에서 먼저 보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에 보던 TV 멀쩡하지 않았고요. 둘째가 원목 장난감 던져서 액정 한쪽 구석이 깨져 있었어요. 친정에서 그거 알고 내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단호히 얘기하자 어머님 얼굴이 살짝 붉어지시며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친정,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생각나는 한 예로 저희 애들 만나 지난 주말에 뭐 했냐 물어보셔서 외갓집 가서 자전거 타고 놀았어요. 그리고 뒷마당에 블루베리로 따먹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잼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호칭 가지고 엄청 혼내셨네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고 엄마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꼬박꼬박 외자를 붙이거라. 바깥 외자 말이다. 우리는 친할 친자가 부는 진짜 핏줄이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외갓집 좋아하게 하지 마라. 외할머니가 뭐 사주시는 것도 적당히 좀 받고 그러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싫어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네가 중간에서 현명하게 조율을 잘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애들이 친가 좋아하게 해주시려면 금전적인 선물 공세 아니더라도 잘해주시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애들 만나면 호통치며 화를 자꾸 내시니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툭하면 외가 가서 뭐 했냐 물어보시곤 갑자기 화내시고 언성을 높이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시댁에는 왜 그렇게 자주 불러대시는지 격주마다 보고 싶다 하셔서 한 달에 2-3번은 찾아뵙습니다. 워킹맘이었을 때도 시댁 자주 갔고 또 저희 집에도 종종 오고 싶다 하셔서 모셨죠. 그리고 외식이 싫다 하셔서 항상 제가 음식 다 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한테도 처가에서 너무 많이 받지 말라 하셨다더군요. 그러면 대릴사위 된다면서요. 대릴사위요? 친정에서는 저희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으십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시모는 평소에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러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다 고맙다는 인사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또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 각자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내 도리만 하면 되는 거다. 그 이상하면 욕심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제 친정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친정에서 무언가를 받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친정이랑 더 가까워지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친정에서 무언가를 해주시면 고맙게 받았지 뒤로 딴 감정 품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편하게 사는 게 왜 싫으신 거죠? 누구에게 받았든 어머님 아들이랑 손주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즐거워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실 순 없으신 걸까요? 왜 저희가 시댁을 무시할 거라는 자격지심과 이어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가 저나 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진심 어린 정성 같은 걸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물론 시아버지는 저희 아이들 생각났다면서 아울렛에서 가끔 옷도 사다 주시고 텃밭 키워 소소하게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거 종종 주시는 편이고 그거 정말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 손등을 탁 치며 당신은 뭘 몰라. 얘네는 지네 외가에서 사주는 비싼 옷 좋아해. 라고 하시며 비교될 바엔 아예 안 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가를 더 좋아하길 바라는 건 모순 아닌가요? 제가 감사 인사를 성의 없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정에서 뭐 받을 때보다 더 표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했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관계였죠. 제가 친정에서 외제차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언짢아 하시더군요. 저희 가족 모두 들떠 있는데 시어머니 혼자서만 그렇게 잔뜩 골인한 채로 안 받으면 안 되냐. 꼭 친정 도움을 받아야겠냐. 한 소리 하시더군요. 친정에서 무리 되는 선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저 장녀라고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이 꼭 우리는 장남한테 별로 안 챙겨줬다고 비꼬는 말로 들린다? 어머님,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저희 애들이 좋은 차 타고 안전하게 다니는 게 싫으세요? 그럼 그 낡은 마티즈 주구장창 끌고 다니길 원하세요?
안 그래도 1, 2년 안에 바꾸려 할 참이었어요. 그래, 바꾸면 되지. 니들이 능력이 없냐, 돈이 없냐. 니들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차 잘만 바꾸고 사는데 왜 굳이 친정 도움을 받으려 하냐 이 말이다. 어머님, 그냥 좀 받을게요. 사실 어머님 왜 이렇게 화내시는지 전 이해도 안 가고요. 남편도 옆에서 잔뜩 골인한 채로 엄마, 장모님이 안 그래도 그전부터 와이프 차 바꿔주고 싶다 하셨어. 몇 년 전부터 그러신 걸 이번에 땅 팔린 돈 잘 되어서 해주고 싶다 하신 거야. 처제한테도 1억 똑같이 해주셨고.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사돈댁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고맙지 않아?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어서 방방 뛰시더군요. 그게 싫다는 거야. 왜 굳이 도움을 받아서 자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숙여 들어가? 네가 뭐가 모자라서? 라고 하시며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고맙단 말, 감사하다는 말도 자꾸 하면 기 죽는다? 네 처가에서 니들한테 잘해주는 거? 다 속이 빤히 보여 나한테는. 그렇게 별 가짜는 거 자꾸 저버릇하면서 니들 길들이라는 거지? 라고 하시길래 제 눈이 동그래졌네요. 그동안 툴툴 거리시긴 했어도 이렇게 대놓고 저희 친정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친정은 그런 의도 전혀 없고 그저 새끼들 잘 살기 바라는 마음뿐이세요. 오히려 어머님이야말로 사람 진심에 사사건건 의심하면서 불행을 자초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서 눈물까지 훌쩍이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 저도 복장이 터져서 어머님, 애들 아빠가 처가에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하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할게요. 됐죠? 차는 제가 받아서 저 혼자 애들이랑 탈 테니 걱정 마세요. 애들 아빠 절대 제 차 못하게 할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마음이. 마음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저도 어머님이 제 친정 욕하시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라고 하며 시댁을 나섰죠. 남편이 제 눈치 엄청 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서 나는 당분간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요. 차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당신도 어머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중간 역할 못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 팍 숙이며 수긍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고대하던 새 차가 나왔습니다.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저보다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큰애가 얼굴을 배시시 붉히며 웃는 거 보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엄마 차가 다 낡은 작은 경차인 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말도 못한 착한 큰딸이라 어쩐지 더 찡하더군요. 그렇게 새 차 신고식 정성껏 한 뒤 애들이랑 그 차 잘 타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심 궁금한지 저한테는 전화 못하고 남편과 통화해 새 차 받았냐고 물어보신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제 남편은 벤츠 앉아보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서요. 그래서 남편이 투덜대면서 엄마 때문에 벤츠 운전도 한번 못 해봤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심기가 또 불편하신 거죠. 며칠 뒤에 저희더러 시댁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저한테 좋게 말씀하시며 관계 풀어보려 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투덜대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란 듯이 저랑 애들만 친정에서 해주신 벤츠 끌고 가고 남편은 소나타 끌고 갔습니다. 남편이 벤츠 타고 싶다고 울먹거리는 걸 제가 으름장 놓으며 따로 가라고 했죠. 아니, 왜 차를 따로따로 끌고 오냐? 어머님이 저희가 각각 주차하는 거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물으시더군요. 제가 시댁 마당 앞에 차를 대놓 내리며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은 애들 아빠가 처가에서 사준 차 타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저랑 애들만 타기로 했어요. 감사하단 인사도 저만 했고요. 좋으시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처가 덕보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 차에 발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주말에 놀러 다닐 때도 각각 따로 운전해서 갈 거고요. 애들은 새 차가 더 좋다고 해서 엄마 차에만 타네요.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시댁에 들어갔죠. 어머님은 식사하는 내내 아무 말씀 없고 표정 잔뜩 구기시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던 겁니다. 아들이 처가에 감사하단 인사하는 건 싫지만 새 외제차 편하게 타고 다니는 건 반대한 게 아닌데 말이죠. 결국 피해보는 건 당신 아들인데다 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화가 단단히 나서 이렇게 나온다고 툴툴 거리기까지 하니 마음이 이만저만 불편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이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니?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를 2대를 몰고 다녀. 기름값도 그렇고 낭비되기 싫이. 어머님, 제 마음이 그리하라 시키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잘 살으라 표현해 주신 그 순수한 마음 지키고 싶어서라도 전 쭉 이러고 싶네요. 시위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솔직하게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요. 제가 상처받는 건 상관 안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제가 할 말 다 하며 어머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자 어머님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앞으로도 남편은 제 벤츠 못 탈 거니 처가덕 안 본 걸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 갈 때도 따로 갈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며 이상하게 보시지 않겠냐?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도 참! 당연히 이상하게 보시겠죠. 아들이 처가덕 못 보게 하려는 어머님 마음을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돈댁에서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니? 글쎄요, 어머님 상상에 맡길게요. 라고 하며 저는 자리 피했죠. 어머님은 씩씩거리시더니 저한테 더 대꾸해봤자 제가 더 이 악물고 나온다는 걸 아셨는지 더 말씀 안 하시더군요. 남편은 자기 엄마 콕콕 찔러가며 며느리한테 말실수한 거 빨리 사과하라고 성하고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열받으셔선 아무 말도 말라며 신경질 내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어머님 딴에도 사실 저번에 언성 높인 거 좋게 좋게 풀어보려고 저희 부르신 것 같은데 저도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어머님께 나름 복수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상처 주셔봤자 피해보는 건 아들뿐이라는 걸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아무렇지 않은 척 명랑하게 지냈고 어머님만 화병 나신 듯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시댁 갈 땐 무조건 차 2대 몰고 갈 겁니다. 솔직히 가기도 싫은데 하도 도리도리 말씀하시고 저도 하는 만큼은 해야 할 말이 생길 것 같아 꾸역꾸역 가긴 하네요.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랑 애들은 신나게 벤츠에 타고 남편은 따로 소나타에 타는 뒷모습을 보시며 어머님이 가슴을 팡팡 두드리시더군요. 사돈댁에 대해 말실수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시면 좀 좋아요. 어머님도 고집 부리셨으니 저도 고집 제대로 부려볼랍니다. 그동안 시댁에 못한 며느리도 아니었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해. 자주 찾아뵙고 초대도 해. 기분 나쁜 거 꼭 참고 시어머니 비위 잘 맞춰드렸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너무 하시단 생각만 듭니다. 이제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네요.